최근 파리바게트에 대한 논란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파리바게트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있었는데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중 가장 많은 위반 상황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3년간 총 178건으로 식품위생법 최다 위반을 했다는데 그로 인해 최근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중 식품위생법 위반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불거졌던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리바게트 통행세 거래입니다. SPC 자사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내부 거래로 파리바게트는 큰 편법적인 이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파리바게트는 이로 인해 약 650억 원에 육박하는 가진금을 물게 되었는데 안 그래도 올해 2020년 2분기 영업손실이 약 193억 원 적자였던 SPC 입장에선 매우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얼마 전에는 파리바게트가 신제품으로 출시한 강원도 감자빵에 대한 미투 표절 논란이 나왔습니다. 파리바게트가 강원도 춘천의 한 베이커리 카페 업체의 주력 메뉴였던 감자빵을 표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이슈가 커지자 파리바게트는 문제가 생긴 신제품 판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최근 다사다난한 파리바게트 근황으로 제과점 창업 또는 파리바게트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현재까지도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제과점 업종에 대한 간단한 현황과 파리바게트 창업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KB금융 경영연구소의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나온 국내 베이커리 시장 동향과 소비 트렌드 변화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초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빵집의 매장 수는 9,057곳으로 베이커리 시장 전체에서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매장 수 기준으로는 47%, 매출액 기준으로는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파리바게트는 전체 가맹점 수의 40.3%인 3,366개를 차지했으며 뚜레쥬르는 전체 가맹점 수의 15.8%인 1,318개였습니다. 매출액은 파리바게트가 2조 2,456억 원으로 61.1%를 차지했으며 뚜레쥬르는 6,099억 원으로 16.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해 브랜드 파리바게트의 영향력이 워낙 커 파리바게트 제품 출시 및 다양한 프로모션은 국내 제과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다양한 국가정책과 시장 변화 또한 가장 많은 제과점 가맹점주 수를 보유한 파리바게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강원도 감자빵 사태와 같은 경우는 파리바게트 가맹본부 SPC의 능력과 개발력을 보았을 때 앞으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파리바게트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레시피와 끊임없는 연구로 신제품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파리바게트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감자빵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이후 논란으로 인해 다시 제품 출시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 매장에서 가맹점주가 받은 타격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자빵 신제품 출시에 예상치 못한 미투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의외로 파리바게트가 소비자들의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큰 부분입니다. 물론 여전히 감자빵 사태를 표절로 보고 안 좋게 보는 여론도 있지만 생각보다도 파리바게트를 옹호했던 입장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감자빵이라는 레시피가 온라인상에 매우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파리바게트가 감자빵을 원조라고 주장하는 가게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이미 파리바게트가 2018년 중국에 유사한 감자빵 제품을 판매해왔기 때문에 새롭게 춘천 감자빵 가게를 표절해 신제품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론이 생각보다 파리바게트에게 우호적이자 파리바게트는 문제가 된 감자빵을 제외하고 새로 개발한 다른 감자빵 두 종류를 다시 출시하였는데 이처럼 신제품, 신메뉴 개발에 자유롭다는 점은 파리바게트의 매우 큰 장점 중에 하나이며 제과점 매장이 가지고 있는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유로운 신제품 출시가 지금껏 파리바게트가 오래도록 매출이 하락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요식업 가맹본부들의 경우 브랜드의 경우 신제품이 출시가 되어도 매출 상승 효과가 매우 미미합니다. 김치찌개 전문점 브랜드가 신메뉴가 등장을 해도 어차피 전체 매출은 김치찌개에서 발생을 하고
꼬막 비빔밥을 주 매출 메뉴로 내세운 브랜드가 신메뉴를 개발을 해도 여전히 그 브랜드의 주 매출이 꼬막 비빔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가형 생과일 주스에서 아무리 싸게 아메리카노를 내놓아도 주 매출이 생과일 주스 메뉴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요식업 브랜드는 런칭 초기 제법 짭짤했던 높은 매출력이 시간이 흘러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결국 새로운 브랜드를 다시 런칭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 예로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놀부부대찌개가 그 예시를 잘 보여줍니다. 놀부부대찌개를 운영하는 놀부 MBG는 1992년 본격적인 가맹사업을 전개하면서 승승장구하다 이후 매출 한계에 부딪히고 매출이 하락하면서 그 돌파 전략으로 다양한 자매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하게 한 것입니다. 이후 외식 브랜드가 놀부족발, 공수간, 삼겹본능 등 계속 런칭해 현재 24개까지 늘려 가장 많은 브랜드를 소유한 백종원 씨의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제치고 가장 많은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제과점 베이커리, 제과제빵 업종은 신메뉴 출시가 자유롭고 출시 신메뉴로 인해 다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동시에 주식과 간식으로 모두 가능한 메뉴 구성을 가지고 있어 장점이 많은 업종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개별 구매와 단체 구매 또한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 및 학교 등에서 주기적으로 단체 주문이 들어오는 등 제법 장점이 많은 업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제과점 브랜드 중 정점에 있는 파리바게트 브랜드는 여전히 창업하기 좋은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60% 초반을 차지하는 높은 재료대를 지니고 있어 월 매출 평균 4천만원 이상이 나와야 하며 보통 메인 상권으로 입점하기 때문에 월세 등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하고 10년에 한 번씩 있는 리뉴얼도 감가하여 수익에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자영업TV 우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